자, 이제 9, 10월 영역별 모의고사 1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공지한 대로 우리 영역별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영역별로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통사론의 transformation rules에 관해서 한번 보고 엑스바 티오리에 대해서 한번 보고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마지막에는 완전한 임용고사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통사론 한두 문제, 의문론 한 문제, 형태론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실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때도 역시 이렇게 시간을 재서 하고요. 또 끝나고 나서 저랑 같이 튜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쓴 답안지를 가지시고 튜터링 할 때 꼭 오세요. 이번에는 오셔서 자기 답안지 제가 다 이렇게 커렉션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 바빠서 나는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원하시면 답안지를 저 주고 가세요. 그럼 제가 커렉션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쪽팔리다. 아직은 나는 그 정도 아니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데 올해 12월 달에 꼭 시험을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커렉션 받아보세요. 이게 쓰는 거하고 받아보는 것도 달라요. 이게 주관식이라는 게 그래요. 탑 쓸 때는 대충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채점 받아보면 나는 이 정도면 한 4점 만점에 3.5는 받지 않았을까 했는데 막상 받아보면은 2.7 이렇게 나온다고 좀 당황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답안지 다 나눴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이게 통사론에서도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뭐죠? 앰비규어티 문제. 첫 문제는 워밍업. 너무 어려운 거 하면 막 이렇게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워밍업인데 또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문 A는 별거 없어요. Participles in English appear to be ambiguous. 영어에서 participle이라고 하는 것은 ambiguous하다 이거죠. 그게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형용사처럼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완료 형태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그 완료 형태로 쓰일 때는 동사겠죠. 이 둘 사이에 애매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but once again, a careful examination of the data, 데이터를 잘 살펴보면 lead to the conclusion that 데리아의 결론에 이른다 이 말이죠. There are two different kinds of participles,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adjectival, 하나는 verbal이다 이 말이죠. The two have the same phonological shape. 둘 다 의문문적으로는 발음이 똑같은 거죠. 그러나 can be distinguished on the basis of grammatical parameters. 그러나 문법적인 측면에서 다르다고 말이죠.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형용사 but not adverbs는 can function as modifiers within a noun phrase. 명사구 안에서 형용사는 수식어로 쓰이죠. 동사는 근데 수식할 수 없잖아요, 명사를. 그 똑같은 방식으로 adjective는 but not verbs can function as predicate complemental verbs like be, seen, become, blah blah. 또 어떤 경우는 동사 be, seen, become에 뭘로 쓰인다? 술부보어, 즉 형용사 보어로 쓰인다 그런 말이죠. In this connection,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between two very different types of ambiguity. ambiguity의 두 타입을 한번 살펴보자. 하나는 lexical ambiguity고 하나는 structural ambiguity다. 1번 John met Mary at the bank. bank는 lexical ambiguity고 the French history teacher는 structural ambiguity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bank는 은행과 강둑. 그 다음 이번에 French history teacher는 French가 history 연결되면 어떻게 되죠? 프랑스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고요. history가 teach하고 연결이 되면 역사 선생님인데 프랑스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tructural ambiguity다. 근데 지문 A는 사실상 뭐예요? 안 읽어도 되는 거야, 내용. 그냥 ambiguity 문제예요. 이런 게 어때요? 이것도 일종의 교수법에서는 디스트랙터라고 합니다. 학생들을 시간을 잡아먹게 하고 괜히 헷갈리게 하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거는 눈치를 빨리 채고
지문 B만 읽고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자, 요령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문제 푸는 요령. 첫째, 지문부터 읽지 않는다. 가장 그럼 어디 읽어요? 퀘스천을 먼저 읽는다. 퀘스천 first. 그 다음은요, 지문이 두 개 있을 때는 지문 B second. 그리고 이것만 해서도 문제가 풀어지면 지문에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꽤 많아요. 문제가 어떤 경우에는 지문 A를 반드시 읽어야지만 푸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지금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밑에 퀘스천 갑니다. Identify the sentences which are both lexically and structurally ambiguous and explain how they are or is ambiguous. 이것들이 렉스컬리하고 스트럭처럴하게 앰비규어스한 것을 아이덴티파이 한 다음에 설명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A, B, C, D를 보면 The professor's appointment 블라블라블라 B 블라블라 C 블라블라 D 이것만 읽으면 돼요. 지문 A를 사실상 읽을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런 거 잘 요령입니다. 요령. 그래서 자, A번 가봅니다. The professor's appointment was shocking. 자, 무슨 ambiguous입니까? Structural ambiguity입니다. 뭐 이것도 Introduction to Language and Example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프로페서가 주어로 쓰이느냐, 목적으로 쓰이느냐. 그래서 주어로 쓰이면 그 교수가 임명한 사건. 누구를 임명했는지 모르죠, 그는. 하여튼간 교수가 무슨 누구를 임명했어. 근데 그 교수가 임명한 사건은 쇼킹했다. 두 번째, 그 교수를 임명한 것이 쇼킹한 거였다. 그래서 주어로 쓰이느냐, 어포인트먼트에 주어로 쓰이느냐, 목적으로 쓰이느냐. B번은 뭐죠? The men will shoot the arrows at each other에서 each other가 누구를 받느냐예요. each other가 the men, 사람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arrows를 받을 수도 있죠. 이거는 라드포드 책에 있는 example이죠. 그 다음에 C번, flying airplanes are very dangerous. 이거는요, ambiguous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조심하라고 한 번 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되게 워밍업인 게 뭐죠? 우리가 배웠던 것들에서 다 낸 거예요. 그죠? 이건 잘 알다시피 임용고사 기출문제 example입니다. 이게 flying airplanes are very dangerous. 자, 여기에서 이 airplane이 주어이죠. 왜일까요? 이게 복수이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들이 위험한 거죠. 근데 무슨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이 위험하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임용고사에서 이게 두 번 나왔는데 한 번은 이렇게 R로 나오고 한 번은 can be로 나왔어요. can be. 자, 복수가 되어 있을 때는 no ambiguity. 반면에 can be가 되면 ambiguity가 발생합니다. 이거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can be가 되면 어떻게 해서 ambiguity 발생하는 겁니까? 첫째는 에어플레인스가 주어로 쓰일 수도 있어요.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flying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flying이 주어가 되면 동명사가 주어가 돼서 에어플레인스는 flying의 뭐가 되는 거죠?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들을 운전하는 것은, 비행기들을 모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 조종사들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두 명이 비행기 조종사인데, 한 명은 이제 제자고 한 명은 이제 사촌. 그분은 이제 벌써 퇴직하셨죠. 근데 워낙 잘해가지고 60살 넘어서 62세인가 퇴직을 하셨는데, 대한항공 다시 1년마다 계약직으로 다시 해. 그 연봉이 어마어마해. 연봉이 어마어마해. 할 때 내가 한 2억 얼마를 받더라고. 거기다 뭐 수당 받고 막 이래. 엄청 좋아요. 대한항공, 그래서 옛날 영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유학할 때, 그
그 사촌 형님이 짐 같은 거 몇 방 갖다 줬어. 런던에. 한 번은 전화하고 집에서 당했어. 자기 런던 왔다고 호텔에 나오래. 히드로공항 근처에 갔더니 이따만한 짐을 주더라. 그때 이제 우리 장모님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내준 거. 한 번, 두 번인가 받는 적이 있어요. 덕을 한 번 봤는데, 어쨌든 이 비행기 모는 것 자체는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걸 생명수당 붙잖아요. 그래서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삐쩍 말랐어요. 나 비행기 조종사들이 막 뚱뚱한 사람을 잘 못 봤어. 물론 그 서양 사람들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비행기 조종사들은 되게 날씬해요. 그리고 잘생기고 또 멋있어. 저는 이게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지금 데인저러스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조심하세요. 이게 뭐 이스라든가, 만약에 이스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플라잉이 주어인 거예요. 아면 에어플랜스가 주어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속이려고 조심하세요. 이렇게 항상 당해. 근데 담이 낼 때는 이렇게 낼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앰비겨스 해버려. 아시겠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스나 아가 나오면 앰비겨스가 없다. 있으니까 에어플레인 단순해.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이스는 뭘 받을 수도 있어요. 에어플레인을 주어로 받을 수 있지만 무엇도 주어로 받을 수도 있어요. 플라잉을 주어로 받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학생들 항상 당해. 그래서 R로 해가지고 이거는 앰비겨스 없다 그랬으면 이스로 하면 당연히 없겠지. 앞에 에어플레인 단순해 하고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요. 이스를 쓰고 on을 써버리면 앰비거티가 발생을 해요. 물론 S를 쓰고 이스를 쓰면 앰비거티가 오세요. 없어지겠죠. 이때는 플라잉만 주어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걸 알면서 당하는 걸 알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C번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지금 어때? 앰비거스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답은 뭐예요? 4번입니다. D번이지. D번이 앰비거스가 있어요. 그럼 앰비거스가 어떻게 쓸까요? Time flies. 하나만 적었죠?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만 대부분 적으세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time이 뭘로 쓰이면? 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동사로 쓰이면 time이 무슨 뜻이에요? 시간을 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준 답지 보세요. 답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D번만이 렉시컬리하고 스트럭처럴리하게 앰비겨스하다 그랬어요. 첫째, 자 이게 명사로 쓰이면 타임이 무슨 말이에요? 시간은 proceed quickly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타임이 뭐예요? 명사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무슨 말이에요? measure의 뜻이에요. measure. 측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lexically ambiguity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structural ambiguity죠. 첫 번째 거는 주어 동사고 두 번째 거는 동사 목적어라고. 이해되셨어요? Understand? 그래서 어때요? 4번만이 lexically, structurally ambiguous한 거예요. 이거 아차하고 놓친 사람 있죠? 왜냐하면 시간은 빨리 흘러간다라는 것만 생각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시간을 재다라고 아마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것도 어디가 있어요? Introduction to Language Exercise에 있어요. 제가 앞으로 Introduction to Language에 있는 엑서사이즈 많이 갖다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Introduction to Language는 본문은 볼 필요가 없어요. 거기 나오는 엑서사이즈만 이거를 특강을 한번 해줄까? Introduction to Language 엑서사이즈만 쫙 문제 풀어주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9, 10월 달 안에 한번 내가 시간 조정을 좀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또 공지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까지 내가 다시 해주기는 너무 그러면 이게 좀 일이 커져버려. 그래서 그렇긴 좀 그렇고, 왜냐하면 답지가 여러분들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연습 문제들이, 원서 연습 문제들이 답지 있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연습 문제들은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 나는 내가 다 풀었다고, 답이 다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1번. 혹시 1번에 대해서 any question? 네. 두 번째 해석에서 네. 타임이 내절이면 그 목적어가 플라이스인데 그렇죠. 타임 대신 플라이스라고 바꿔야 될까요? 뭐라고요? 타임 대신 오, 쏘리. 답에 거기 보면 답지 보세요. measure the speed of time이 아니고 measure the speed of flies. sorry. 이런 거 꼭 말씀해 주세요. measure the 뭐라고 되어 있어요? speed of flies예요. flies. 잘 말씀해 주세요. 안 그러면 또 게시판에만 올라와. 이렇게 미리 해버리면 안 올라오니까 flies. 아셨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런 거 타이프 치다 보면 실수를 한다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이 모의고사 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한테 커렉션을 받을 수가 없잖아. 다이렉트 시험 봐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기들한테도 부탁해도 자기들도 시험 공부하니까 시험 문제 자기도 풀어보려고 그래. 그래서 9, 10월 달부터는 저기들한테는 안 맡기거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혹시 또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거 이해가 잘 안 된다든가 내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도 아무리 잘 만들고 교정을 하고 몇 번씩 해도 어쩔 수 우리 보세요. 임용고사 보면 평가원에서 그 교수들이 막 몇 명씩 모여서 거기다가 교정 봐주는 사람까지 막 조교들 현직 선생님들 100명씩 들어가잖아. 그분들이 그렇게 교정 봐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나와요. 수능은 더 하잖아요. 뭐 수십 명이 봐도. 나 혼자 하는데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하다가 이상한 거 있으면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1번 그럼 혹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2번 갑니다. Read the passages and follow directions. 자, using our distributional criterion, we might define the class of nouns as the set of words which can occur in the position marked in 1. 1번에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어떤 클래스의 나운들이 나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부분을 우리가 명사라고 한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뭐만 나올 수 있어요? 명사들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동사나 형용사나 관사나 부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명사다. 자, 이렇게 품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뭐라 그러냐면 distributional criterion이라고 그래요. 어느 한 부분에 여러 가지 단어를 넣어봤더니 특정한 단어들만 쫙 나올 수 있어요. 그 특정한 단어들만 나올 수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의 품사라 그래요. 자, 여기는 어떤 것들만 나올 수 있어요? 명사 품사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명사 품사만. 이런 식으로 이 품사를 정하는 것을 distributional criterion 에 의해서 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반면에 can 자리에다가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을 쫙 골라보세요. can이라든가 may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쫙 모아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조동사라 그래요. 그 다음에 be라고 하는 데다가 또 쫙 나올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뒤에 obtain 이런 거로 해서 거기를 뭐요? 품사를 정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뭐라고요? distributional. 한국말로 분포적 기준에 의해서 품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2번의 A도 볼 거예요. 2번의 A에 보면 we can use a noun in the marked as in to A but not a verb. 자, 2번의 A의 자리에도 역시 무엇들만 나올 수 있어요? 명사들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B번처럼 동사를 넣었더니 비문, for 전치사를 넣었더니 비문, older 형용사, very 부사, 더라는 관사를 넣었더니 다 비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이 자리에는 뭐만 나온다는 거죠? 오로지 명사들만 나온다는 거죠. In the same way, in 3번에서는 verb들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stay, live, hide, die, cry. 반면에 cute는 형용사, up the hill은 pp, woman은 명, 이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자리에 무엇이 나오는가를 품사를 정하는 것을 distributional criterion 이라고 합니다. 자, B번. 갔더니 4, 5, 6, 7 4개를 주었어요. 자, question. 항상 question을 먼저 읽어보라 그랬죠. In B에서 explain the ungrammaticality of the sentences in terms of distribution.
distribution이라는 측면에서 B번에서 그 문장들의 문법성을 설명하세요. 4번에 He works very slowly. 정문입니까? 비문입니까? 정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he 자리에 명사가 왔고 works 자리에 동사가 왔고 그 다음에 slowly 자리에 부사가 왔고 very가 부사가 온 거. 각각의 분포가 잘 맞게 온 거죠. 5번 he treats her nice는요. 이건 비문이에요. 왜 비문일까요? nice 자리에 뭐가 와야 돼요? 부사가 와야 되죠. 그 이유는 treat라고 하는 것은 뒤에 명사 부사를 가지고 오는 구조예요. 6번은 it happened very after the party. 이거는요. 이것도 비문이에요. 왜 비문일까요? very라고 하는 것은 after the party를 수식할 수 없어요. very는 이 자리 여기에서 pp를 수식할 수 없는 거예요. very는 보통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6번에서는 비문이 되겠습니다. 7번 Need it be a better? there? 정문일까요? 비문일까요? 정문이에요. 이거 좀 헷갈리는 사람 있을 거예요. need는 ambiguity합니다. need는 세 가지 품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첫째, 본동사. 이때 need는 본동사입니다. 본동사. 뭐 want 같이 혹은 뭐 try 같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eed의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목적어. 하고 싶다 이 말. 하고 싶다. 본동사. 그 다음 두 번째, need는 조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이때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때는 조동사니까 뭐겠어요? I need go to America. 이런 식으로 need를 이렇게 써야 need. 조동사. 본동사가 와야죠. 본동사. 이거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need는 둘 다 가능해요. 그 다음 세 번째, need는 뭘로 쓸 수 있어요? 명사. I have a need to go to America. 이때 a need, 필요성을 나는 느끼고 있다, 갖고 있다. 이때는 have 대신에 feel을 써도 돼요. I feel a need,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다, 갖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need가 세 가지로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need가 뭘로 쓰였다고요? 조동사. 그러니까 의문문에서 도치된 거예요. 그리고 need 다음에 그 be가 그래서 원형이 온 겁니다. 원형이. 그리고 정문이에요. 그래서 요 4번과 7번은 디스트리뷰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딱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잘하면 A를 읽으면 이해가 잘 되지만 B만 읽고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력이 좋아가지고. 그럼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아까 40분 제가 드린 40분 사실 많이 드린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면 30분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4점이면 4분, 5점이면 5분을 주는 거예요. 그 6개에서 5분씩 다 줘도 5, 6, 30분이에요. 근데 10분을 더 드렸어요. 근데도 어때요? 막상 부족하죠. 왜 그래요? 출제 교수가 디스트랙터로 넣어준 쓸데없는 지문 A 길게 읽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다 지금 말려드는 거야. 그냥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Question first, 그 다음 지문 B가 있으면 바로 읽고 해석해. 그래도 잘 안 되겠다. 그럼 지문 A로 가는 거예요. 그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지문 A를 항상 먼저 읽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이거는 모든 시험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임용사뿐만 아니라 임용, 수능, 공무원 시험, 뭐 토플, 토익 다 마찬가지예요. 꼭 명심하세요. 자, 2번 질문 있습니까? 3번 갑니다. 이 3번 같은 놈이 이게 참 돌아버리는 놈이야. 왜 3번? 지문에 읽을 수밖에 없는 구조야, 이거는. 왜냐하면 기입형이거든. 읽어야지 기입을 하지. 근데 그건 어때요? 지문도 길어요. 왕 짜증나는 거지,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써야 돼요? 1번과 2번에서 타임 세이브를 할 수 있도록 교수가 출제를 내준 거예요. 왜? 지문 A를 그렇게 꼼꼼하게 안 읽어도
퀘스천과 지문 B만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아예 앞에서 두 개를 줬잖아. 그러면 거기서 타임스텝을 해가지고 그 시간 어디다 쓰라고요? 세 번째 문제다 쓰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교수가 3번과 같은 문제를 다 6개 내면 어때? 그 교수는 미친놈이야, 미친놈.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항상 1번, 2번처럼 지문도 적고 굳이 안 읽어도 되는 문제가 있고 3번처럼 지문도 길고 다 읽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 합쳐졌을 때 한 30분에서 35분이면 다 풀 수 있게끔 딱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이해되셨어요? 무슨 문제인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문제를 다양하게 다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가르쳤으니까 다음 2회 때는 한번 적용해서 해보세요. 자, 갑니다. 지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됩니다. Some examples of topic command sentences are given in 1 through 3. 1번과 3번에 topic comment sentence가 있다. 자, topic comment sentence가 뭔지 아십니까? 주제하고 술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 예를 들자면 축구는 브라질이 정말 잘한다. 그랬을 때 축구는이라는 게 뭐예요? 토픽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코멘트 해주는 게 뭐예요? 브라질이 잘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러한 문장을 토픽 코멘트 문장이라 그래요. 토픽 코멘트 문장은 한국어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일본어하고 한국어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언어예요. 영어는 그렇게 잘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와 같은 것을 subject language라 그래요. subject language. 한국어와 같은 것을 topic language라 그래요. 한국어는 토픽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영어도 그런데 그런 구문이 존재는 해요. 자, 밑에 가봅시다. 자, 3가지의 어떤 구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the marked topic, underlined, 밑줄 친 부분은 marked topic인데 뒤에 코멘트가 따라오는 거죠. 코멘트가 따라오고요. 그 코멘트는 new information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topic은 old information, 코멘트는 new information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자면 1번 가볼까요? As for John, 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as for가. 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a python swallowed a dog. 파이썬은 무슨 뱀 같은 거, 뱀 같은 거. 뱀이 그 존의 개를 삼켜버렸다. 그래서 존이 토픽이고 python swallowed a dog 이게 뭐예요? 코멘트라는 거죠.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2번. My friend John, a snake bit him on the hand and he lost 3 fingers. 내 친구 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친구는 뱀이 그를 물어서 근데 손을 물어가지고 손가락 3개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3번. This ice cream, 이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말하자면 I like, 내가 좋아해. But the stuff we had yesterday, 그는 어제 우리가 먹었던 그 스터프는 was awful, 정말 맛이 없어서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이 3가지가 크게 보면 토픽 코멘트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더 자세하게 쪼개보면 그 토픽 코멘트 구조가 3가지로 나눠진다고 이 사람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밑에 가봅니다. These 3 constructions are similar. 이 3가지 구조들은 are similar, 비슷합니다. In that, 이러한 측면에서 they all follow the general topic comment pattern. 일반적으로 토픽 코멘트 패턴, 즉 어떤 주제를 딱 주어진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어떤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But there are important structural differences among them. 그러나 그 3개 사이에 아주 중요한 구조적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Perhaps the most striking of these, 아마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is the fact that 이하입니다. The contrastive topic constructions. 자, constructive topic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는 contains a gap, 갭을 갖고 있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missing, 뭐가 없어 뒤에. 코멘트에 missing이 되어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런 말이죠. The topic phrase is interpreted as the bearing the grammatical relation which corresponds to this gap. 그래서 이 topic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갭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갭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역할을 이 토픽 하는 거예요. But in the left dislocation and external topic constructions. 이 사람은 left dislocation도
토픽 코멘트 구조로 크게 보면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external topic construction 이 두 가지는 there is no gap, 갭이 없어. 문장 안에, 그 코멘트 안에. In the comment clause. And 그리고 the topic phrase is not assigned the grammatical relation. 그리고 이 topic phrase는 문법적인 연관성을 안 갖고 있어요. 토픽 안에서. 코멘트 안에서. In these constructions, the comment clause frequently contains a pronoun which takes the topic phrase as its antecedent. 이 경우에는 in this construction의 경우에는 코멘트 클로즈 안에 자기의 선행사로서 토픽을 선행사로 취하는 대명사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명사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left dislocation은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informal or conventional speech에서 it is used to begin a new story or a section of discourse. 잠깐만. 내가 지웠는데 왜 이게 안 지워졌지? 내가 분명히 지워졌는데. 그치. 왜 희한하네. 지워서 보냈는데 왜 뭔가 쓸까? 어쨌든 뭐 회사하는 데는 문제. 원래는 used to 거기 to가 begin 다음이 아니고 begin 앞으로 와야 돼요. used to begin a new story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left dislocation은 주로 사용이 되는데 뭐 할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스토리나 디스코스의 섹션을 시작하는데 사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to introduce the proposed topic of discussion. 디스커션에 대해서 제한된 토픽을 introduce 하는데 사용이 된다. The external topic construction might be used to signal a return to a previously mentioned or inferred topic. 앞에서 언급했던 혹은 추론이 가능한 토픽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시그널, 즉 보여주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doesn't have any related element in the comment clause. 그리고 코멘트 클로즈에 어떤 related 엘리먼트를 갖고 있지 않다. Unlike left dislocation. left dislocation과는 다르게. 자, 여기서 세 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차이점을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데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첫째. contrastive topic. 대조 토픽이라는 거죠. 대조 토픽. 뭔가 대조하는 토픽.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left dislocation. 그 다음 세 번째는 external topic이죠. 자, 세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보면 contrastive topic은 자, 클로즈가 있어요. 코멘트라고 하는 클로즈가 있는데 이 클로즈에 트레이스를 남기고 이동하는 거 이렇게 이 자리로. 여기 이제 토픽이에요. 이게 컨트라스트 토픽이라는 거죠.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토픽에 얘가 3번입니다. 3번. 그 3번 가로에다 컨트라스티브 토픽을 쓰셔야 되는데 거기 밑에 example 볼까요? This ice cream I like. 자, this ice cream 원래 어디 있어요? I like의 목적어 자리에다가 앞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토픽인 거죠. 컨트라스티브 토픽이에요. left dislocation은 뭐냐면 이렇게 이동을 했어. 클로즈가 있는데 여기 이제 트레이스가 있으니까 이동을 했어 이렇게. 그래서 토픽에 갔어. 갔는데 이 이동하고 나서 여기다가 빈 자리를 남겨놨잖아요. 이게 아니고 여기다 뭐요? 대명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토픽에 해당하는 대명사. 그리고 이 대명사하고 토픽하고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 대명사의 선행사가 토픽인 거지. 대명사를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 이게 left dislocation.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간 이 토픽을 뭐라 그래요? dislocated phrase 혹은 dislocated topic 이렇게 말하게 돼요. 자, 거기 어디가 있어요? 그게 2번입니다. 2번. My friend John. 이거 원래 어디 있었어요?
beat 힘 자리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동하고 그 자리에다가 대명사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2번 자리에다 뭐를 써야 돼요? left this location 이렇게 쓰죠. 그 다음 external topic. 이제 요게 이제 좀 처음 본 걸, 보통 요 두 가지는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했어요. 자,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1번과 같은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 절 안에 어떤 게 있다가 원래는 토픽이 다 이동해 가야 되거든요. 이동한 게 아니야. 이동해 온 게 아니고, 이 토픽은 요 절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만든 거야. 그래서 외부적으로 온 토픽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내부에서 간 게 아니고 외부에서 토픽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 1번이라는 거예요. 존에 대해서 말하자면 파이썬이 그의 개를 삼켜버렸다. 존이 이동해온 자리가 없잖아요. 도구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어 목적 다 있어요. 이동한 토픽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런 토픽이 존재를 해요.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런 토픽. 이게 이제 한국어에 이런 토픽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토픽이 한국어에 많이 있어요. 한국어.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다 코리안 네이티브 스피커죠? 나는 코리안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한국어 네이티브 스피커죠. 자, 철수는 돈이 많다. 그러면 돈이 많다 주어입니다. 우리나라에 은근히가 주어니까 술부잖아요. 요거 자체로서 문장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이 철수는 그럼 뭐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이게 주어요. 그러면 목적어에 뭐 이게? 이게 바로 익스터널 토픽이에요. 요게 익스터널 토픽이에요. 한국에 이런 구문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영어에는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영어는 이거를 묶어가지고 주어로 해가지고 어때요? 철수 is rich 이렇게 쓰죠. 혹은 뭐 has a lot of money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지. 여기도 주어고 은느리가 이것도 주어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나라에서 이중주어 구조라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우셨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이때 철수는 주어가 아니다. 이게 주어라고 한다면 이건 뭐다? 토픽이다. 이게 바로 익스터널 토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쨌든 구조가 익스터널 토픽은 요 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밖에서 온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뒤에 contrastive topic과 left dislocation은 다르죠. 요 두 개는 명백하게 어때요? 이 안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오고 여기는 trace를 주고 나오고 여기는 대명사를 준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이동이 아니라니까요. 이동이 아니에요. 이 문장 자체로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번 As for John, a python swallowed his dog. As for John 없애버려 보세요. 말 돼요? 안 돼요? 이 문장 자체가 퍼펙트하게 fine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란다? external topic이라 그런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밑에는 지문을 사실 읽어볼 필요가 없어.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되고, 단지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차이가 뭐냐면, 자, 여기는 토픽과 이 토픽의 grammatical relation. 자, 여기서 grammatical relation이라는 게 뭘까요? 문법적 관계라고 그랬어요. 문법적 관계는 주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뭐 보어라든가 이런 관계를 말해요. 주로. 혹은 이제 나 여기서 이 문제를 낼까 말까 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우니까 안 냈는데 세타 relation
relation. 세타로 릴레이션 있잖아요. 세타로 릴레이션도 있어요. 토픽이 grammatical relation을 코멘트 문장 안에서 대부분 갖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contrastive 토픽일 경우에 거기 3번에 보면 the 아이스크림은 이 클로즈 안에서 like의 뭐를 갖고 있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어 역할. 세타롤은 뭐 theme이라든가 patient라든가 그런 역할 있잖아요. 그놈이 이동한 거니까 문장 안에서 이런 릴레이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dislocation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my friend John은 힘하고 같으니까 힘이 가지고 있는 grammatical 룰은 뭐예요? BT의 목적어잖아요. 또 세타로는 뭐겠어요? 뭐 theme이나 patient겠죠. 여기서는 patient겠죠. 이거를 똑같이 my friend John이 어때요? 공유하고 있어요. 이거 보고 쉐어한다 그래. 자기 대명사하고 항상 이렇게 쉐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어때요? 그 토픽이 앞으로 이동해 난 토픽이 코멘트 문장 안에서 grammatical relation과 세타 relation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그쪽에서 이동해 온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반면에 external 1번에 같은 경우 보면 존은 이동해 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이라고 하는 것은 A python swallowed his dog에서 주어 역할도 아니고요. 목적 역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grammatical relation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타롤도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촘스키의 이론에 어긋나는 문장입니다. 요거 가지고 여러분 논문 나왔으면은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한국어하고 일본에만 있는 현상이에요. 영어에는 없어요. 이 현상이. 그래서 예를 들자면 as for John은 사실 Python swallowed his dog라는 이 문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뒤에 문장은 그 자체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으로 끝나는 거 이렇게. 근데 as for John을 딱 넣어가지고 이 존과 뒤에 코멘트가 뭔가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 신기한 이 현상이 이게 이 토픽 현상이.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발전이 그렇게 안 됐어요. 되다가 좀 말았어요. 70년대, 80년대에 막 연구되다가 그 이후로는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존, 즉 뒤에 코멘트의 절 속에 있는 어떤 문법적인 요소나 세타롤이 전혀 없어요. 독립되어 있어요. 외부에서 그냥 온 거야. 어떤 롤도 없어. 그래서 이 존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그래야 돼요? 주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차이가 있다. 밑에 있는 지문이 그 이야기를 좀 쭉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B번으로 갑니다. 세 개를 주고 밑에 fill in the blanks with the appropriate word from the passage A. passage A에 나와 있는 말을 가지고 채우래요. 1번은 뭘 채우면 되겠어요? contrastive topic. 지문에 있죠? 2번은 left dislocation. 1번은 external topic. 그죠? 그 다음 2번은 left dislocation, 3번은 contrastive topic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문 B에서 4, 5, 6번을 어떤 문장이 어떤 토픽을 갖고 있는지 혹은 dislocate phrase를 갖고 있는지를 identify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뭔지 찾아라 그랬어요. 자, 4번 Speaking of Clinton, most of the voters still don't trust him. 자, 여기 4번은 뭘까요? left dislocation이죠. 왜냐하면 클린턴이 힘하고 같잖아요. 뒤에 명사가 있고 앞으로 넘어간 거니까 뭐예요? left dislocation이요. 그리고 그 left dislocated 된 요소는 뭐예요? 클린턴이죠. 클린턴. 5번 as of fish 혹은 as for가 난 더 좋은 것 같아요. as of보다는 as for로 바꿔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as for fish. 자, 이 fish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말이죠. 1번의 as for하고 똑같은 거예요. red snapper is the best. 이게 뭔 말이에요? 5번 해석해보세요. 이거 해석을 못해서 또 못 쓴 사람도 있더라고. 이거 뭔 소린가 해가지고. 한국어에 있어 이런 표현이. 뭘까요? 생선은 조기가 제일 맛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한국말로는 너무나 여러분 말 되죠? 저기가 뭐 제일 맛있다. 혹은 뭐 최고다. 이런 의미예요. 한국말 쓰죠? 생선은 조기가 최고야. 그죠? 그 다음에 과일은 뭐 수박이 최고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영어에는 그 표현이 subject, object 뭐 그 구조로 없어요. 이것도 억지로 한국말을 번역해서 만든 거야. 영어에는 이 구조가 없어. 너무 신기해요. 여기 보면 재미가 있어요. 이게 주어죠. 이게 술부예요, 술부.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주어도 아니고 술부도 아니고. 이게 한국의 그 유명한 이게 토픽 센텐스야. 이 토픽 코멘트. 근데 코멘트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야. 초기가 제일 맛있다 말 되잖아요. 그 자체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토픽 코멘트라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subject, predicate 구조인데, 주부 술부 구조인데, 이 predicate가 subject 플러스 predicate이라는 거예요. 동의됩니까? 요거 자체가 주어 동사로서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에요. 근데 이 완벽한 문장이 subject predicate 문장이잖아요. 요거 자체가 이 요것에 대해서 뭐가 돼요? 또 predicate이 되는 거야. 이게 subject고 이게 또 predicate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이론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고 토픽 코멘트다. 그리고 코멘트가 subject 플러스 predicate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구 대상이죠. 어쨌든 자 6번은요. Your mother is alright, but your sister I can't stand.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your sister가 stand의 목적어 자리에 왼쪽으로 이동한 거잖아요. trace를 남기고 이건 뭐겠어요? contrastive topic이겠죠. 그 이동한 topic은 your sister일 것이고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이건 뭐 알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괜히 지문이 길 뿐이지 보면 뭐 되게 쉬워요. 이런 게 되게 쉬워요. 대부분 지문이 긴 건 어때요? 쉽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잘 지문만 따라가면 어때요? 답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 질문 3번 질문. 뭐 잘 이해가 안 된다라든가 이해됐습니까? 4번으로 갑니다. Constituents seem to move via passivization question as seen below. 자, 단위라고 하는 것들은 수동태라든가 질문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1번 보시면 I love the pretty woman. The pretty woman is loved by me. 그 다음에 a pretty woman is loved by me. 이렇게는 쓸 수 없는 거죠. 이유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John will buy the very expensive car. What will John buy? What will John buy the very?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죠. 뭐 다 아시겠죠?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B로 가서 You have seen John. 그 다음에 John will come to the party. 자, 밑에 We assume and confirm that there is a category ox. 조동사라는 게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assume이잖아. assume. 가정하자. 조동사라는 캐테고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놈은 is a separate constituent from the subject NP and the VP in the passage in A. A에서 보면 조동사들, 여기 보면 will 같은 거 있잖아요. will 같은 조동사. 그런 조동사들은 주어에 속하지도 않고 동사에 속하지도 않고 별도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해보자. 그렇다면 One source of evidence that ox is a constituent. ox가 별도의 단위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 소스가 is that 대디아이다. It undergoes movement in question as seen in A.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문에서
그놈 자체만이 이동할 수 있더라. 어디에서 이동했어요? 2번에 보니까 will에서 will John by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Think of and write at least two other sentence types. 자, 생각해보고 쓰세요. 무엇을? 또 다른 두 개의 센텐스 타입을 that demonstrate 보여주는 억스의 constituents, 억스가 단임을 증명해주는 다른 센텐스 타입을 두 개 보여주세요. Using tag question and VP deletion. 근데 그 다른 두 개의 센텐스 타입을 딱 찍어서 증명해줬죠. 뭘 이용해라? tag question과 VP deletion 이용해서. 이런 거는 되게 쉬운 거지. 지명해줬잖아, 이렇게. 왜 지명을 했을까? 지명을 안 하려고 해보니까 너무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채점을 어떻게 해? 채점 선생님들 하는데. 그래서 두 개를 아예 딱 찍어줘 버린 거지. 해봐라. 즉 1번을 태그 퀘션 만들어보고 또 뭐 해봐야? VP 딜리션 해봐라. 2번도 마찬가지죠. 자,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눠준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태그 퀘션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You have seen John, haven't you?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VP deletion 아니지. 그 다음 두 번째도 해봐야지. John will come to the party.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John will come to the party. Want he?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VP deletion 해볼까요? 1번 VP deletion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VP deletion 여기서는 뭐겠어요? 난이도 올리는 거야. 왜 VP deletion 이 사람이 안 보여줬어? 안 보이죠? 물론 태그 퀘션도 안 보여줬지만 VP deletion도 안 보여줬잖아요. VP deletion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VP deletion 해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죠? You have seen John and I have two. to는 써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럼 꼭 I를 써야 되느냐? he를 써도 돼요. He has 이렇게, they have 이렇게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 B번은요. John will come to the party and I will too 이렇게. 무슨 말이죠? 반드시 조동사 have하고 will이 딱 따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왜? 그게 단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퀘션 마크는 두말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가 나오면 각각 1점씩 두는 겁니다. 자, 4번 질문, any question? 예. 4번에 헬퍼 B의 1번에 만약에 이게 주어가 누가 아니고 he has seen 존이면 네. 그때 have는 VP의 V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억세에는 S가 있고.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게 그 주어가 이게 누가 아니고 He has seen John. 네, 그러면 그때 억스 자리에는 S가 있고 예. VP의 V 자리에 have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자면 He has seen John and I have to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존을 보았고 나도 존을 보았다 그런 말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이제 금방 질문하는 거는 이렇게 인칭을 좀 바꿔서 has로 써놓으면 뒤에 딜리션도 자기도 모르게 has를 쓸 수 있는 그렇게 좀 이렇게 유혹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질문한 것 같아요. 당연히 그거는 인칭이 바뀌면 다른 거 써야 되겠죠. 예, 또 다른 거 혹시 질문 있으세요? 혹시 2번 내가 질문 안 받은 거 있나요? 3번. 자, 없으면 5번으로 갑니다. 5번도 되게 길죠? 긴 것들은 어떻다 그러세요? 문제들이 심플해요. 자,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은 가가지고 Referring to the passage A, find out ungrammatical sentences in B and explain how 혹은 it violate which constraint. 어떤 것이 어떤 constraint를 어겨서 비문인지를 설명하세요.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질문 B를 보시면 Why do you look up to? Tomorrow I don't know how it is living. Of this tunnel. 그 다음에 The place will emerge out of people long. D번 Who did you hear the rumor that Mary kissed?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사실 여러분 답 3개로 적은 사람들 있죠? B, C, D 적은 사람들 있죠? 그 답에 B번이 없어. B번이 빠져있죠. 그죠? 예.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 이 네 가지의 constraint가 있어요. 네 가지의 constraint가 있는데 첫 번째가 A over A constraint. A over A constraint. 이건 뭐냐면 같은 카테고리가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즉 NP가 NP 카테고리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 2번을 보시면 I want to forget my trip to Africa 되어 있죠? 여기에서 아프리카라고 하는 NP가 그 앞에 있는 NP my trip to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B번처럼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전체 NP my trip to Africa 전체가 넘어가는 거는 no problem이다 그러면. 그래서 A over A constraint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2번 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는 and나 or나 but으로 되어 있을 때 A and B, 뭐 A over B, A but B에서 A나 B 하나만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1번 보면 which professor가 Mary and which professor죠? 둘 다 같이 가면 모를까 하나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tense desk constraint는 뭐냐면 시제가 있는 어떤 구조에서 2번처럼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비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즉 시제가 있는 문장에서 주어가 그 시제를 건너가는 것은 비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tense desk clause. 그래서 1번 보시면 the footballers are believed to be talented. 그 축구하는 사람들은 탤런트가 있다라고 여겨진다. 이랬을 때 그 괄호 브레이크 친 부분에 보면 to be talented의 경우에는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시제가 없으니까 non test잖아요. to가 있으니까. 반면에 2번처럼 are talented 시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어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이거 보고 tense desk constraint라고 그래요. 4번 complex debt constraint는 Who did you hear the rumor that Mary kissed? 에서 이 who가 kiss의 목적어 자리에 있다가 루머를 건너서 이동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B번 질문의 문제를 잘못된 게 뭐냐면 B번이 거기 4번하고 똑같아. 이거 빼야 되는데 이걸 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답을 D번은 카운트하지 마세요. D번은 쓴 거 점수 다 이렇게 계산 안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B, C만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잘못했어. 내가 아까 나도 풀어보면서 찾아내서 왜 그럴까? 이거 넣어놨지 똑같은 거를 이 바보같이. 참 잠깐 이거 뺐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자 4번의 경우에는 the rumor라고 하는 명사가 있는데 그 rumor라고 하는 명사를 대절이 수식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구조를 우리가 콤플렉스 NP 구조라고 그래요. 이 구조를 뭐라 그런다고요? 콤플렉스 NP 구조. 콤플렉스 NP 구조. 콤플렉스 NP 구조. 콤플렉스 NP 구조는 NP 플러스 절이 붙어 있는 절. 근데 이 절은 두 가지의 절이 있어요. 첫째, 무슨 절? 동격절. 두 번째는 관계절. 어떤 절이든지 간에 그 절 속에 있는 어떤 요소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여기다 트레이스를 남기게 되면 그 문장은 안 된다 그러면 비문이에요. 그러면 비문이에요. 이게 콤플렉스 NP 컨스트레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지문 B번으로 가보면 4개를 주고 Who do you look up to? Tomorrow I don't know how he is living. Over this tunnel, the place will emerge out of people long. 하고 Who did you hear the rumor that Mary kissed? 이렇게 줬는데 당연히 D번은 비문이겠죠. 왜냐하면 지문 A에서 비문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그대로 갖다 썼으니까 바보 아니야 이거. D번을 빼야 되는데 D번을 넣어버린 거예요. Sorry. 그래서 여러분 답은 뭐 해야 돼요? BC 해야 돼요. BC. A는 정문이에요. A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look up to가 하나의 타동사 구예요. who가
look up to의 목적어 자리에 있다가 의문문에서 넘어간 거예요. No problem. 자, B번은 뭐가 문제일까요? B번은 뭐가 문제가 돼요? Tomorrow, I don't know how he is living. B번은 사실은 뭐를 어긴 게 돼야 돼요? subjacency도 되고 사실은 complex noun constituent하고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한 번 꼽 문제야. 언뜻 보면 컴플렉스 MPA 구조가 아닌 것 같죠? 이게 사실은 어떤 문제일까요? 자, how 앞에 이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the reason why 그런 거 있잖아요. the way how 이게 전부 다 앞에 MP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야. 그래서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뭐죠? noun complex 이 구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여기에 뭐요? tomorrow라고 하는 부사가 이렇게 건너간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러기도 하고, 이거는 또 뭘로도 설명이 돼요? subjacency. 여기는 subjacency 설명 안 해놨잖아, 내가 지금. subjacency로 설명이 가능해. 왜 subjacency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여기 보면, 이제 I don't know가 있잖아요. I가 있고. 자, 그러면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죠. 자, tomorrow가 여기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건너가면 여러분 무엇을 건너가야 될까요? 이거 하나 건너가야 되죠. 자, 컴프를 가려고 그랬더니 컴프에 뭐가 있어? how가 있죠. 그러니까 쉬었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컴프 to 컴프가 안 되죠. 그냥 바로 건너가야 돼, 여기까지. 그러면 또 S를 건너가야 돼. S를 두 개 건너가니까 subjacency를 어긴 거야. 그래서 비문이야.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subjacency가 없으니까 굳이 답을 찾는다 그러면 이거 뭘 찾아야 돼요? complex and constituent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겨서 비문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어려운 건 뭐예요? MP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두 가지 다 되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D번은 정문이고요. D번은 이미 비문이라고 설명되어 굳이 이건 잘못된 거니까 D번은 그냥 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C번이죠, C번. C번은 어떻게 해서 비문이 될까요? C번 비문. C번 비문. 뭐가 왜 비문이야? A over A constituent를 어겨서 비문이에요. 자, 이 되게 어렵죠? 자, 왜 그럴까요? 구조를 해보면, 자, emerge. 그 다음에 PP. 자, 뭐가 나오죠? out. 그 다음에 PP of this tunnel. 오는 NP.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자, 여기서 무엇이 넘어갔어요? 여기에서 C번에서 무엇이 넘어갔어요? 자, 이제 이렇게 넘어갔죠, 이렇게. of this tunnel이라는 PP가 이렇게 넘어간 거죠. 넘어가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같은 PP를 건너가죠. 그러니까 A over A constituent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비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this tunnel만 이동시켰다. 이렇게 이동시켰다. 그럼 이건 정문이에요. 정문입니다. 정문. 왜 그럴까요? 이거는 NP야. NP는 PP하고 같아요, 틀려요? 달라. 자기 카테고리 아니야.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예 out of this tunnel, 요 전체 PP 이게 이렇게 건너가는 건 어떨까요? 오케이. 이건 정문. 이건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핸드아웃 자료 답지 보세요. 답지에 보시면 밑에 참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참조.
거기 금방 설명했던 1번, 2번, 3번, 4번 보시면 왜 this tunnel이 정문인지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3번에 of this tunnel이 왜 비문이고 out of this tunnel이 왜 정문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유사한 example이 밑에 또 하나 더 있어요. They might fall out over what? 이 구문인데 거기 3번과 4번을 보세요. Over what might they fall over? 그 다음에 out over what might they fall 보면 그 참조의 3번, 4번과 밑에 보면 어때요? 비문이 반대 표시되어 있어, 반대로. 그 위에 이머지의 경우에는 pp만 나오면 비문이고 pp 같이 나오면 정문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3번과 4번은 반대예요. 왜 그럴까?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이거 많이 속임수로네요. 그래서 그 구조 위에 1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 fall out over는 위에 emerge out of하고 구조가 같지 않아요. 달라요. 어떻게 됐어요? fall out은 fall out이 VP예요. 그리고 over what이 PP 하나야. PP가 하나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over what만 넘어가는 것은 좋은 거야. 자기는 PP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3번이 정문이야. 그런데 out을 데리고 가면 그 out은 PP가 아니라니까. out은 fall out에 있는 동사 구에 있는 무슨 부사 같은 요소야. 근데 똑같은 out로 되어 있으니까 헷갈리겠죠. 만약에 위에 이머지와 같은 것을 지문 A에 주고 설명을 해놓은 다음에 지문 B에다가 fall out of what을 넣으면 걸려들겠어, 안 걸려들겠어? 100% 걸려드는 거지, 이거는 뭐.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내볼까? 11월 달쯤에서 여러분 이제 까마득한 잊어먹고 있을 때 아마 그래도 또 속아 넘어갈 거야. 순간적으로 이게. 왜? 유사하잖아. 근데 다르다라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한 가지 더. 이거는 이제 제가 튜터링 했을 때 저한테 질문이 들어온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드리겠습니다. 제가 써준 것들을 잘 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보통 10월달 가면 10월달, 11월달은 저는 데이터를 많이 잘 안 줘요. 수업 자료로 복사해서 잘 안 나눠줘. 왜냐하면 복사해서 나눠주면 이게 다른 애들이 복사해서 다 봐. 여러분 실컷 와서 공부했는데 수업도 안 듣고 그것만 자료만 얻어가면 너무나 억울하잖아.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해줘. 중요한 정보들은.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어야 돼. 뭔 이게 시험에 나왔냐면 이게 하도 착통사는 어려워지니까 예전에는 이거 나 무시하고 안 가르쳤는데 이것도 다음에 한번 낼까도 싶기도 한데 일단 질문이 들어왔어. 그래서 요 밑줄친 부분은 여기서 이제 이따 이동했다는 건데 실제 시험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표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업이니까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제가 해준 거예요. 3번. 물론 여기도 이렇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시험에 낼 때는 다 생략해서 내겠죠. 이렇게 그러면 더 헷갈리겠지. 이렇게 다. Who do you think that loved Mary?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시험에서는 저 밑줄 친 부분을 생략 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냥 표시 안 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험 볼 때는 표시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없애버려 그냥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되게 헷갈리잖아요. 막. 자, 그리고 나서 정문, 비문을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뭐 지문 A에 무슨 이론을 쭉 적어놓겠죠. 그리고 그 이론의 근거에서
정문 비문을 표시하세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정문 비문 해봅시다. 자, 1번 정문일까요? 비문일까요? 정문, 비문? 왔다 갔다 해요? 나는 정문이다. 난 비문이다. 좀 있잖아. 2번 정문이다. 비문이다. 3번 정문이다. 비문이다. 4번 정문이다. 자, 그럼 여러분 정문이다, 비문이다의 그 기준이 뭐 같아요? 대부분 비문으로 표시한 사람들, 정문으로 표시한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that, 컴플리멘트의 that이 있느냐 없느냐로 지금 여러분 되게 결정했잖아요. 자, 있으면 뭔지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없으면 어때? 조금 소홀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뭔가 있으면 이상하고 없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해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쉬우면 냈겠어? 안 내지. 3번만 비문이에요. 다음은 정문이에요. 그 왜 그러냐 이거지. 이건 왜 그러냐 이거지. 그 촘스키가 이걸 설명을 하기를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자, 대시 뭐가 문제인 거는 확실히 맞아. 자, 그러면 대시 있으면 비문이다라고 했더니 3번은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서 1번은 왜 비문 정문이야 이거야. 돌아버리겠네. 왜 1번은 정문이냐 이거. 정문이야 1번. 그러니까 대시 있다고 해서 비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래서 촘스키 만들어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안 좋은 이론이 뭐죠? 이렇게 설명을 했어. 이렇게 돼 있는 구조는 비문이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요 컨스트레인트를 만들었죠, 촘스키가. 물론 그 제자가 만들었지만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3번이 비문이다. 3번은 어떻게 생겼냐? that 하고 바로 이렇게 비어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는 왜 정문이냐? that 하고 바로 있지 않고 뒤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이론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자규의적 이론이라고 그러죠. 자규의적 이론. 요거 하나만을 위해서 설명하는 이론. 그건 이론이 아닌 거지.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쫙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오로지 이것이 비문인 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저 이론은 다른 데는 하나도 써먹지 않아요. 오로지 어디다만, 여기다만 써먹는 거야. 그게 무슨 규칙이야, 룰이야. 그건 뭐가 똑같냐면, 뭐 아주 나쁜 이제 살인자가 있잖아. 그놈만 살인한다. 그런 법을 만드는 거야. 뭐 다른 사람은 살인해도 이제 그 사형 안 시켜. 그 살인자만 사형한다. 그런 법을 만드는 거야. 그게 말이 돼 그게? 좋은 법이 아니지.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촘스키 어떻게 했어요? 열나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 설명이 안 돼. 설명. 어떻게 설명하나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규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이거 보고 that trace filter라 그래요. that trace filter. 이 사람이 이제 컨스트레인트로 안 쓰고 필터로 썼어. 그러니까 that 다음에 바로 trace가 나온 거는 요 필터로 걸러서 다 비문처리 해라 라고 하는 이 규칙이에요. that trace filter.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때요? 영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촘스키가 이제 바꿉니다. 이건 내가 아닌 것 같다 해서 여러분 중에서 나한테 자꾸 물어봐. 이게 뭐냐고. ESP가 뭐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죠. 설명해 드릴게요. Empty Category Principle이라는 거예요. Empty Category Principle이라고 하는 게 뭐냐? Empty Category가 뭐냐면 영어에서 Empty Category는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Trace. 또 하나는 Pro. 그렇죠. Pro. 두 개 있습니다. Pro. 자, 이것의 차이점 뭘까요? Trace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proper 거번을 받아야 돼요. proper 거번을 받아야 돼요. 프로는 proper 거번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되고 이건 절대로 받아야 돼요. 여기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뭐야? 그럼 프로퍼 거분이 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근데 자꾸 이제 어려워지니까 교수들이 이제 자꾸 내는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문장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지. 어렵죠. 자, 프로퍼 거분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세타 마킹이 되면 PG가 된다. 이제 프로퍼 거분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antecedent government가 되면 PG다. 그러면 또 antecedent government가 뭐냐 이 말. 그러니까 이 왜 통사로 어렵냐면 용어가 꼬리를 물고 계속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 개념을 한꺼번에 동시에 딱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antecedent government는 뭐냐면 C코맨드, 소위 말 C코맨드. 즉 선행사로부터 그 트레이스가 C코맨드가 되면 PG야. 근데 이 C코맨드가 조건이 하나 있어. 그 C코맨드 하는 사이에 베리어가 없어야 돼. C코맨드가 되는데 베리어가 없을 때에만 antecedent govern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PG가 되는 거야. 프로퍼 거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empty category principle이야. 어떠한 empty category는 반드시 프로퍼 거분이 돼야 된다. 그건 trace. 돼서는 안 된다. 그건 프로다. 그래, 프로퍼 거분은 뭐냐? 세타 마킹이 되고 하나는 C 코맨드가 되는데 베리어가 없어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되면. 그러면 세타 마킹이 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 동사로부터 세타로를 받으면 그 말이에요. 동사로부터 세타로를 받으면 세타 마킹이 되는 거야. 자, 저 두 가지 다시. 세타 마킹이 뭐라고요? 동사로부터 세타로를 받으면 세타 마킹이 돼. 세타 마킹이 되면 뭐가 돼? 프로퍼 거분이 돼. 프로퍼 거분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empty category principle이 오케이야. 그게 좀 복잡하죠. 몇 단계를 건너가지고 이게 동시에 머릿속에 딱 일어나야 돼. 그래서 통사로는 어려워. 통사로는 동시에 몇 가지가 쫙 들어가서 해야 돼. 그래서 잘 안 하려고 그래. 통사로는 어려워서 머리가 골치 아파. 자, 둘 중에 하나. 프로퍼 거분이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세타로를 되거나 베리어가 없이 C 코맨드가 되거나. 그게 우리가 말하면 쉬운 말이야. 이해됐어요? 두 가지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리 가봅시다. 여기에 트레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트레이스 있죠? 트레이스 다 있죠? 이 트레이스가 있으니까 어디에 해당이 돼요? empty category principle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그 트레이스는 뭐예요? 프로퍼 거분이 돼야 돼요. 그럼 이런 놈들은 요 네 가지는 반드시 뭐가 돼? 프로퍼 거분이 돼야 돼. 자, 프로퍼 거분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세타 마킹을 받든지 C 코맨드를 받든지 자기 선행사로부터. 근데 C 코맨드 받을 때 뭐가 없어야 돼요? 장벽이 없어야 돼요. 자, 1번. 자, 요 트레이스는 러브로부터 세타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누구를 사랑한다가 페이션트가 되겠지. 받죠. 근데 세타 마킹이 된다 안 된다? 세타 마킹이 돼요. 오케이. 굿. 자, 그러면 antecedent govern은 될까 안 될까? antecedent govern은 일단 여러분 수준에서는 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대시에 있어서 가로막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가로막는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돼. 근데 하여튼 그 설명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쉽게. 그런데 세타 마킹이 되니까 어때요? 프로퍼 거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ESP를 만족하니까 정문. 이해되세요? 자, 2번은 어떨까? 2번은 세타 마킹이 돼야 안 돼요? 정문이지 그러니까. 근데 이놈은 뭐 또 되겠어? C코맨드 되니까 배려가 없잖아. 누구로부터? 후로부터. 후가 자기 선행사잖아. 이해돼요? 이렇게 선행사 C코맨드 대신 C코맨드 대시 있으면 그걸 가로막는다 그러잖아. 근데 가로 안 막어. 이게 오케이 돼.
오케이? Understand? 자, 그런데 3번 여기는 이 세타 마킹이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이거는 이 세타 마킹이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건데, 헤드가 세타 마킹을 하느냐 아니면 맥시멀 프로젝션이 세타 마킹을 하느냐로 나눠지잖아. 우리 배웠죠? 인터널 세타 마킹, 익스터널 세타 마킹. 인터널 세타 마킹만 PG가 되는 거야. 이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세타 마킹 되긴 돼요. 누구로부터? 러브드 메리 VP로부터 돼. 이렇게 에이전트가. 그런데 이 VP는 맥시멀 프로젝션이야. 헤드가 아니야. 그래서 세타 마킹이 안 된다 그래. 여기서 세타 마킹 안 되면 뭐가 안 돼? 프라퍼 거번이 안 돼. 프라퍼 거번이 안 되면 엠프티 카테고리 프린시플을 어기게 돼. 그래서 이거는 비문이야. 비문. 이해되세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잖아요. 엔테시덴트 거번 C 코맨드가 될 수 있잖아요. 자, 후가 이렇게 C 코맨드 하려고 그랬더니 뭐가 문제야? 베리어가 딱 장벽을 밟고 막. 그럼 이놈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서 비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피드 여기서 비문이다 그런 3번을. 4번은 이제 이해됐죠? 이거는 이제 세타 마킹은 안 된다고 쳐. 맥심 프로젝션 안 하니까 그 헤드가 안 하고 맥심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제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뭐가 없어? 베리어가 없는 거야. 그래서 4번은 정문인 거야. 어렵죠? 요거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이론을 알아야 돼. 그래서 잘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는데 자꾸 질문이 들어오더라고. 우리 이거 할 때도 몇 명이 지금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왜냐면 다른 데서 시험 문제를 냈는가 봐. 근데 거기에서는 저런 ECP, 엔티시덴트, 스텝 막 저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그냥 안 된다 하고 이제 조금 설명한 사람은 데트레이스 필터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는 조금 자기적인 거기 때문에 혹시 뭐 저런 게 나올 일은 없겠지만 나온다면 여러분이 참조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지금 설명한 거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조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머리 아프니까 굳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5번은 거기 B의 D는 그냥 없애버리고 A, B, C 중에 B, C가 비문이다. C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서브 제이슨스를 어겨서 비문 혹은 컴플렉스 엠피 컨스트런트를 어겨서 비문. 그 다음에 C번은 이제 A over A 컨스트런트, 그 4번 C번을 내려고 냈던 문제예요. 그래서 A번을 특별히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눠줬던 답지 3페이지 보면 비슷한 유형인데 fall out over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머지하고 참조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6번. 다음 질문 읽고 물으면 답하세요. 자, transformation은 deletion도 transformation에 들어갑니다. transformation은 이동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transformation은 movement도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movement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deletion도 있어요. 또 deletion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insertion도 있어요. insertion. 다 뭐요? transformation이요. 다 transformation. 자, 그런데 이제 밑에 A, B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deletion을 이용해서 ambiguous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George want the presidency more than Martha. 이 문장이 ambiguous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ambiguous하냐? 이 문장은 A와 B와 같은 딥 스트럭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딥 스트럭처에서는 무엇을 딜리션했어요? He wants를 딜리션 시켰어요. B와 같은 문장에서는 무엇을 딜리션 시켰어요? want the presidency를 딜리션 시켜서, 즉 딥 스트럭처는 다른데 딜리션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그 결과가 똑같은 거야. 그게 뭐예요? George wants the presidency more than Martha 이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의성을 발생한다. 그래서 deletion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게 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mbiguity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죠. 자, 그래서 그 ambiguous를 이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원래의 딥 스트럭처로 찾아가서 이게 어느 구문인지를 알아내면 어때요?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문 B로 갑니다. 거기에
그거 내가 아까 보면 찾았어. 그래서 B가 아니고 A라고 했어요. Considering the role of deletion transformation similar to the ones just discussed in the conversation A입니다. A에서 지금 discussed 되고 있는 것들과 비슷한 deletion transformation을 고려하면서 write the two possible deep structures of the utterance by Mary. by Mary는 지문 B에 있잖아요. Mary. Do you still sorry. move가 아니고 love인데 이것도 고쳤는데 왜 안 들어갔지? 이상하다. 내가 뭐 다른 거를 보내버렸나? love요, love 해야지 말이 되죠. 뭐 move 해도 뭐 틀리진 않은데 근데 좀 이상하지 해석이. love 하는 게 사실은 더 맞는 편이에요. 뭐 그래도 하여튼 간에 답을 찾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답에는 love로 됐을 거예요. 자 했을 때 as much you used to, because as much I used to wha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메리의 경우에 바로 한 그 do you still move 혹은 love me as much you used to 이 문장이 스트럭처가 몇 개라는 거예요? 2개라는 거예요. 그 2개 적으셨어요? 자 첫째 답 보세요. 답지 3번 답지 1번 do you still love입니다. move가 아니고 love예요. 그러니까 move로 쓴 사람도 다 맞게 해줄게요. as much as you used to move me 혹은 love me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do you still love me 혹은 move me as much as you used to love 혹은 move me가 아닌 다른 거 something else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love가 아니까 뭐 다른 거 카, 컴퓨터 등등등등 이렇게 2가지 뜻이 있어요. 찾아냈습니까? 이 2가지 찾아내셨어요? 그러면 답입니다. 이거는 Introduction to Language의 본문의 지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1번부터 6번까지 다 해서 질문. 혹시 any question? 자, 없으면 이제 가서 식사를 하시고 아까 제가 튜터링 할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12시 10분이니까 자, 수업은 이제 끝내는 걸로 하고 녹화는 끝났습니다.